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조금 더 말이 이렇게 잘 오간 것 같아. 원래 그런가? 마지막에? 그렇죠. 뭐 회한과 그런 게 다. 근데 회원을 떠나서 무더위, 습도, 그리고 장마. 네, 요즘 저의 불쾌지수를 높이는 것들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더위를 잘 해결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IT 무더위하기 이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불쾌지수 낮추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네. 일단요, 이렇게 이 노출이 심한 여성 그룹 이런 많잖아요, 요즘. 노출이 심한 여성 그룹. 그런 거 TV로 네. 음악을 좀 감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다나 계곡 가면 요즘 네. 비키니라든지 그런 거 입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입을 하는 건가요? 이제 네, 좀 아까 그렇죠. 본 근데 영상을? 그런 것만 있으면 상당히 불쾌지수가 확 낮아지죠. 네, 이거 아주 남성주의적인 그런 관점 아닐까요? 모르겠는데 전 남성이라서. 네, 죄송합니다. 예. 전 여자거든요. 네, 그래서요. 네, 괜찮습니다. 예, 오늘 좀 까칠하신 것 같은데. 네, IT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해결 코너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질문을 해결해 드렸던 분, 데니스 최 님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분이 다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원래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톰과 테그라의 차이점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 아톰은 사실 뭐 좀 제일 오래됐죠. 그 넷북용으로 개발을 한 건데 네. 인텔이 2008년 초에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넷북이나 MID 뭐 네. 향후에는 스마트폰에도 쓰일 수 있도록 좀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전력 소비를 낮춘 저가형의 CPU고요. 네. 그 CPU만 있기 때문에 그래픽을 위해서는 뭐 인텔 945 칩셋을 많이 쓰는데 그래픽 칩셋을 따로 껴줘야 됩니다. 두 예. 개가 함께 있어야 그렇죠. 하니까. 테그라 같은 경우는 네. CPU와 GPU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 그 칩셋이죠. 플랫폼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그 ARM이라는 회사가 만든 CPU와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결합된 형태로 그 아톰과 차이점은 아톰은 CPU만을 뜻하는 거고 네. 예, 테그라는 CPU와 GPU가 결합된 형태의 그 칩셋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 두 플랫폼의 차이점은 네. 사실 뭐 저전력이고 그다음에 주로 소형 기기에 쓰이는 거는 두 제품이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능으로 봤을 때는 그래픽 성능은 아마 테그라 쪽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운영 체제와의 호환 문제가 또 있는데요. ARM CPU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리눅스 쪽하고 더 호환이 잘 맞고요. 예, 아톰이나 뭐 인텔 칩셋들은 대부분 그 윈도우에 최적화된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 체제가 어떤 거이냐에 따라서도 사실 네. 궁합이 더 잘 맞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사실 소비자로서는 그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를 잘 네. 체크를 하고 구입을 하셔야지 뭐 가격적으로 1대1로 대응해서 이걸 구입하겠다 이거는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이제는 예. 이렇게 기술이 발달할수록 소비자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IT 무더가기를 네. 잘 보셔야죠. 그렇죠. 복습을 하고 또 하고 그렇죠. 또 하고. 예. 그러면 데니스 최님에게 네. 좀 속 시원한 애프터 서비스 되셨길 바라면서요. 다음 코너 IT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IT 이슈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IT 이슈는 네. 그 뭐 예전에 그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뭐 트위터 얘기를 하면서 네. 또 트위터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최근에 한국의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 선수가 네. 트위터를 개설을 했는데 뭐 거기 때문에 뭐 왁자지껄 또 엄청난 맞아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네. 이 트위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트위터. 예, 예. 최근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네, 트위터를 개설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거 뭐 팔로우를 하면서 뭐 몰렸다 그런 예, 기사를 예.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럼 먼저 트위터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 블로그나 미니홈피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좀 학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꾸밀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남이 어떻게 하는지도 좀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은 좀 학습이 필요한 서비스인데요. 이 트위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라고 해서 아주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짧은 단문의 그 블로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오픈한 지는 약 3년 정도 됐고요, 미국에서. 오래됐네요. 예,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작년부터 굉장히 좀 이슈가 되면서 예, 급성장을 이뤘죠.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문자를 이용한 블로깅 서비스로 트위터가 사람들에게 좀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어차피 공짜니까 네. 이렇게 뭐 길을 가다가 문자로 자기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서비스의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뭐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도 생겨나고 네. 그다음에 PC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면서 그 좀 해외까지 또 퍼져나가면서 글로벌 서비스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번 쓸 때 140자가 한계입니다. 더 이상 못 쓰고 140자가 넘어가면 다음에 다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짧은 서비스 자체라는 게 처음에는 좀 뭐 쓸 말도 없고 별로 그런 뭐 제대로 심도 있게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쓰다 보니까 그냥 또 쓰게 되는. 예, 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부담을 안 가져도 되니까 이런 게 또 인기가 돼서 최근 또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도 좀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뭐 미투데이 같은 경우는 좀 유명했고요. 네. 뭐 지금도 일단 네이버가 인수한 이후에 또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 플레이톡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토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최근에 한 뭐 7, 8개가 더 오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런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번 유명세를 떨쳤다 하면 그렇죠. 이제 우후죽순으로 많이 네. 생기는데 뭐 다들 잘 이제 서비스 되길 바라고요. 또 근데 이런 트위터 서비스가 네. 유명 인사들 뭐 해외나 국내 유명 인사들이 사용을 해서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예. 그거 외에도 이제 이렇게까지 급부상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유명인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유명인사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유명인사들이 사실 뭐 미니홈피라든지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 트위터 같은 경우는 잠깐만 시간을 내면 돼요. 뭐 30초, 뭐 20초 그 잠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 유명인들이 들어왔을 때 좀 뭐랄까요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그 부담감도 적고 그 텀이 좀 줄어들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게 아니라 1시간에 한 번도 올리고 하루에도 2번도 올리고 3번도 올리고 이런 점에서 좀 트위터가 또 유명인하고 결부가 돼서 좀 인기를 더 얻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 서비스의 기능적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자신의 페이지가 따로 뭐 미니홈피처럼 자기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를 꾸미고 뭐 그런 서비스라기보다는 네. 트위터는 그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형태가 아니라 시간순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쓴 글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글과 자기가 쓴 글이 시간순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일반 커뮤니티 툴에 비해서 이렇게 그 댓글, 답방 이런 관계를 나가는 방식이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개인화된 서비스이고 그래서 크게 뭐 이슈에 민감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자기가 느끼는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운영도 쉽고 그다음에 뭐 글 쓰는 것도 쉽고 그다음에 시작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쉽고 이런 것 때문에 그 트위터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널리 퍼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한 것 같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트위터 서비스가 앞으로 더 얼마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예, 일단 그 트위터가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지난해에서 올해 들어오면서 한 100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와. 예, 굉장히 뭐 성장을 했고 이미 뭐 전 세계 최고의 웹 서비스 중에 하나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사실 트위터가 뭐 김연아 선수다 뭐 오바마 때문에 유명해지면서 최근 들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웹이나 이 모바일 기기에서 트위터를 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스마트폰도 활성화되고 있고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 트위터가 더 성장할 거는 뭐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이 블로그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냐 트위터가 이런 점에서 좀 의문점을 갖는 것 같은데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뭐 일상의 좀 세밀한 관찰 아니면 그 시간마다 느끼는 감정 이런 거를 간단하게 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라면 블로그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뭐 완성도 있는 글쓰기 그런 서비스로 좀 독립된 형태로 두 개가 같이 나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마
블로그 서비스가 있고 그 옆에 트위터라든지 그런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가 함께 예, 서브 프로젝트로 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메뉴 중에 하나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블로그가 뭐 글짓기 시간에 이제 제대로 글을 짓는 예, 예. 그런 시간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렇죠. 이 트위터는 일기 예. 쓰는 시간으로 그렇죠. 네, 생각을 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트위터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질문 해결 코너입니다. 네, 오늘 질문 해결 코너는요. 닉네임 터님께서 예. 터님께서 지난 IT 묻어가기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회 때 올려주신 질문이에요. 예. 요즘 이제 세븐이 곧 예, 출시되니까 세븐 운영 체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예. 또 이제 비스타의 실패 원인과 XP의 향후 전망 뭐 이런 네. 식으로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일단 먼저 그 윈도우 7이 요즘은 가장 이슈가 되니까 윈도우 네. 7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윈도우 7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윈도우 비스타의 차세대 운영 체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원래는 내년 초나 중순경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윈도우 비스타가 죽을 썼죠. 예, 윈도우 비스타 죽을 쓰면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으면서 네. 그 급하게 그 지난 6월 달에 그 올 10월 22일 날 출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죠. 그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는 뭐 윈도우 비스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운영 체제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데 네. 넷북이나 MID처럼 초소형 그 넷 디바이스부터 네. 아주 고급형 PC까지 좀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을 높인 게 윈도우 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 7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윈도우 7이 10월에 나오면 예. 지금 쓰고 있던 분들이 좀 많이 바꾸고 예, 예. 그러는 게 좋을까요? 업그레이드 하는 게 바로? 일단 그 6월 26일인가요? 뭐 그 이후에 윈도우 비스타 운영 체제를 구입하신 분들은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상으로 11월 달에 윈도우 7이 출시가 되면 10월 달에 출시가 되면 무상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직 완성형은 아닙니다. 완성형은 아니지만 윈도우 7 벤치마크를 했을 때 비스타에 비해서 그렇게 뭐 눈에 띄게 빨라졌다 뭐 그런 거는 사실 테스트 결과 값에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윈도우 XP에 비해서도 뭐 크게 빨라진 건 아니다. 뭐 그런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일반 유저들이 굳이 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범용성은 이제 높아졌지만 예, 예. 뭐 굳이 속도나 이런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뭐 굳이 바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네.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물론 지금은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뭐 네. 정식 버전이 나오면 더 빨라질 수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뭐 윈도우 비스타 쓰시던 분이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는 거는 뭐 괜찮겠지만 뭐 나중에 윈도우 XP를 쓰다가 급박하게 뭐 바꾼다든지 그럴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에도 있었듯이 예. 좀 아까 뭐 죽을 썼다 뭐 예, 이렇게 예. 말씀하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스타. 그렇죠. 비스타의 실패 원인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그래픽이 좀 화려해지고 GUI가 굉장히 화려해지는 추세가 요즘 운영체제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좀 따라가다 보니까 네. 그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좀 굼뜬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윈도우 보안 방식, 보안이 약하다는 그런 좀 단점을 상쇄하고자 보안을 되게 강화하면서 뭐 이렇게 조금만 돌아다니면 시스템 창이 뜨고 보안 창이 뜨고 계속 그런 불편함들이 사실 좀 어필을 못하고 업무를 네. 방해하거나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쟁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한 10만 원 정도인데 네. 비스타 같은 경우는 국내 출시 시에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대를 호가했었거든요. 네. 운영체제가 좀 너무 비싼 것도 문제가 있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성능이나 뭐 UI 편리성, 속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경쟁 제품에 비해서. 예, 그런데 윈도우가 단순히 많이 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좀 강제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소비자들이 반발을 많이 했죠. 네. 억지로 다운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사실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조금 전에 네. 이제 윈도우 7으로 당장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럼 예. 그 말은 지금 현재 XP를 좀 사용을 하거나 예. 뭐 그렇게 해도 된다, 몇 년간. 예. 그 말씀인 것 같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전 단계 윈도우 98, 예, 예. 98 버전을 아직 쓰고 있는 이용자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예. 그분들은 그 윈도우 98을 언제까지 사용을 하면 괜찮을까요? 예, 뭐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국내의 경우는 윈도우 XP 점유율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 보면은 아직도 뭐 98, 2000은 물론 윈도우 95를 쓰시는 사용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거를 뭐 단번에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러면은 집단 소송에 걸리게 됩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억 단위가 아닙니다. 조 단위로 벌금을 물릴 때도 있습니다. 거의 뭐 예, 말도 안 돼. 네. 우리나라로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윈도우 98이나 2000 같은 경우 네. 계속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윈도우 98도 역시 네. 계속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XP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향후 한 4, 5년간은 충분히 쓰실 만한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MS 운영체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결해 봤는데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윈도우 XP도 뭐 4, 5년간 쓸 수 있다고 하셨고 예, 이제 예. 뭐 지금 쓰고 있는 게 문제가 없다면 그냥 쭉 사용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다른 저렴한 운영체제들도 있잖아요. 절반 가격의 운영체제도 있고요. 네. 거의 공짜로 구할 수 있는 운영체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게 뭐 여태까지 IT 무더기 시간에 앞에서 운영체제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한 적도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고요. 네, 그렇게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순서, 오늘 IT 무더기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지금 예. 참 제가 씁쓸해요, 기분이. 아, 왜요? 참 오늘 김정철 씨와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아, 정말요? 모르셨던 것처럼. 아, 왜 얘기를 안 했어요? 나 참. 아닙니다. 예. 내가 더 당황스럽잖아요. 예. 지금 정확히 한 10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네. 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달변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다가 이렇게 좀 버벅거린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겸손.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쉽게 다가갈 수 없을까 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좀 결실을 맺었을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맺었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고 네. 매주는 아니었지만 격주로 이렇게 미나 씨를 만나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도 정말 좋았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부터 예.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혼자 알고 있었거든요. 아, 예. 혼자 팬이었어요. 네. 또 이렇게 알게 돼서 또 나름 저 혼자는 친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눈물이 나시나요? 아니 눈에 뭐가 들어가. 네, 그래서 참 즐거운 방송 시간이었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뭐 저랑은 계속 친분 유지해 주시고요. 예. 또 블로그 운영 잘 되시길 바라고 예. 또 여러 IT 관련 사이트 신문? 예. 이런 뉴스나 이런 예. 관련된 것들에서 많이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개월 그동안 동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민아의 IT 묻어가기 시즌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오늘 순서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시즌3로 다시 찾아뵐 건데요. 질문 해결 계속 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처럼 댓글로 질문 더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